안녕하십니까. 얍삽한 정치꾼들이 만드는 정치와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측에 제안했던 여야 지도부의 돼지갈비 저녁 식사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틀어버리는 바람에 당초 계획이 일단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여소 야대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비롯해서 장관 인사청문회와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놓고 야당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보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로 초청해서 격식을 갖춘 가운데 술잔을 부딪히며 화기애애한 듯 알맹이 없는 얘기들만 나누다가 끝내던 과거 청와대 만찬보다는 대중 음식점에 모여 와이셔츠 차림으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나눈다는 것만 해도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시 나를 잡아보자고 했다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끝낸 뒤 여야 3당 지도부와의 만찬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사당 내 사당체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와 돼지갈비 만찬을 제안했던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13일 불참을 통보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다음 기회에 하자고 했다. 그러나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만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반응과 태도는 민주당이 여전히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봐가며 속 좁은 계산을 하며 얍삽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만찬 회동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13일 오히려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중요 일정이 있어서 다른 날로 날짜를 조율 중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언론에 민주당이 거절했다고 공개했다며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 상대를 어떻게 믿고 대화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다른 날로 날짜를 조정 중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와 국민의힘을 언론 플레이했다며 싸잡아 비판한 것도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며칠 전부터 날짜를 정해 통보했는데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기 개인적인 일정을 핑계로 대통령이 주최하는 3당 지도부 회식 모임을 흔들어 버리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지금 시점과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자기의 직책으로 볼 때 자기 개인적인 약속과 일정이 대통령과 각 당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일을 우선해야 하는지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설마 그런 정도로 무지하고 한심한 사람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의로 그랬다는 겁니까? 미친놈 아니고서야 일부러 그럴 사람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전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해서 좌파 운동권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의도적으로 새 정부와 대통령을 물먹이고 우습게 보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게 내막적인 전략이 아닌가 의심을 살 만한 짓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 정부는 5월 10일자로 대한민국 국정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북한과 중국의 대남 전략,
또 좌파 세력의 공작 대상이고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과 많은 야외 행사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불순분자들이 계속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초부터 미국산 광우병 사태로 광화문 일대를 좌파 세력의 해방구로 내주다시피 하다가 마침내 굴복했듯이 얼토당토 않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태에 대한 문제들까지 온팡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탄핵돼 4년 9개월 동안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던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좌파 운동권 세력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위법, 비리, 탈선을 겁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돼 법정에 서게 되면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고 죄를 남에게 몽땅 덮어씌워 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사상, 이념, 당의 명령,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몸뚱이는 당의 명령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쓰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의 명령과 목표를 위해서는 몸뚱이는 초계와 같이 던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좌파 운동권 춘실들 가운데 성추문과 성스캔들이 많은 것은 그런데 연유가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관람을 하고 왔다는 친구가 직접 보고 듣고 왔다는 얘기는 쇼킹 그 자체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나온 안내원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 건물 입구 간판들을 모두 간첩, 신형복의 글씨체로 바꿨답니다. 그 글씨체를 바꾸는 사용료로 7,2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자 설명을 듣던 관람객들의 야유와 욕설이 터져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휘호와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는 몽땅 치워버리고 청와대, 국정원, 양산, 문재인 집 앞에는 노무현, 권양숙, 김대중, 이희호의 글씨를 새긴 돌비석과 기념식수들만 있더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이념과 그릇된 사상에 물든 인간들은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곳곳에 좋지 않은 흔적을 반드시 남기고 떠납니다. 자기 개인의 이웃과 입신영달을 위해 날뛰는 얍삽한 정치꾼들이 남긴 정치 흔적들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과 위상을 깎아내리는 악마의 흔적입니다. 우직하며 성실한 사람들이 남긴 투박한 정치문화 흔적들은 우리 선대들의 품격과 자랑스러운 문화의 향기를 느끼게 합니다. 투박한 듯 하지만 멀리 내다보고 우직하게 쌓아가는 정치가 얍삽한 사람들의 꼼수 정치와 그 부산물들을 하루속히 쓸어내기를 고대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